국내 주식은 지겨워요.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해외 주식 보관액이 역대 최대. 특히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3,300억 정도의 보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주식.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보관 금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선은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고 AI 대장주 중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버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한 자릿대예요. 1%, 2% 이 정도 버는데 엔비디아는 압도적이죠. 그래서 AI에 투자되는 돈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다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어요. 이야. 그 정도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갔는데 여기보다 지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샀는데 이게 또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환율이 1330원 초반 5개월 만에 최저. 환율 걱정 때문에 불안한 증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란하다. 지금 미국 3개월 달러 환율을 끊어보면 지금 뭐 미끄럼틀이에요. 툭 떨어졌단 말이죠. 맞지? 환율이 떨어지는 게 네네. 주식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강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는 미국 주식은 항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을 때 미국 주식이 꽤 많이 올랐어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원달러 차트란 말이에요. 가장 크게 이렇게 하락했을 때 몇 번 제가 이거 한 6개 정도 이제 스팟을 찍었는데 이때는 다 알죠? IMF였어요. 네. 이때는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고 약간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이긴 했어요. 주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꼭대기가 97년 말일 거예요. 주식으로 한번 볼게요. 97년 말이 올랐네요. 올라갔네요. 네. 올라갔죠. 이때는 언제냐면 2000년대 IT 버블 터졌을 때요. 닷컴 버블일 때. 네,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자 달러 어떻게 됐어요? 원달러 쫙 내려갔죠. 네. 2002년부터 2008년도였어요. 9.11 테러도 있고 해가지고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갔어요. 이때는 또 2022년 말이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 말 자체가 달러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건데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두 군데로 갑니다. 실물 경제로 이제 가는 게 있고 금융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100만큼 풀면 뭐 50은 실물로 가고 50은 이제 금융 쪽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실물로 가는 게 20, 30밖에 안 되고 다 금융으로 가요. 7, 80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이제 주식 가격을 이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 이렇게 방금 보여준 것처럼 환율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래프로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제 잘 보이는데 네.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좋은 주식장이고 어차피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라는 아주 큰 믿음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주식을 그렇게 안 판다는데? 애플 주식을 절반 넘게 팔았어요? 젠슨 황씨 그 엔비디아 자기 회사 건데 폭락 직전에 4,400억 팔았어요?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서학 개미 우리 일반인들은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샀어요. 이거는 왜 어떻게 설명이에요?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미리 공시를 합니다. 자기가 1년 동안에 얼마를 팔 건지를 미리 공시를 했어요. 네,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하필이면 좀 올라갈 때 조금 많이 좀 팔았는데 얻어 걸렸다기보다 대략적으로는 좀 알긴 알겠죠. 자기 회사니까. 근데 이거는 젠슨 황뿐만 아니라 마크 주커버그도 매년 팔고 있어요. 2022년에 하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안 팔았는데 계속 팔고 있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계속 팔고 있어요. 조금씩 1%씩 뭐 1%여봤자 막 조단이긴 한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판 거는 그냥 원래 그냥 계획대로 그냥 파는 거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고 워렌 버핏은 조금 달라요. 워렌 버핏 한번 빙의가 되는 거예요. 2016년에 나 버핏인데 야 애플 좋아. 전체 자산의 50%가 애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그거 다 늘어난 거구나. 캐피탈 게인이에요. 이만큼 먹어서 50%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박인 거네요. 거죠. 대박인 거네요. 네네. 그거를 지금 줄이기 시작을 한 건데, 자, 2016년부터 17년, 18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칼럼도 썼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워렌 버핏이 그때 왜 샀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 자체가 너무너무 강력해요. 자, 뭐라고 버핏이 얘기했냐면 MZ세대한테 너 $10,000 받을래? 아이폰 평생 안 쓸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이폰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이폰에 완전히 그냥 다 빠져있다. 브랜드가 엄청 강력하다.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던 거고 두 번째는 아이폰이 계속 팔렸어요. 정말 미친 듯이 팔렸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네, 그리고 2019년, 뭐 20년 이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이제 규제를 하면서 화웨이 폰이 잘 안 팔렸어요. 꽤 많은 부분이 애플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계속 이렇게 막 지속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완벽했던 거예요. 맞아요. 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도 네. 맥북 쓰고 아이폰 쓰고 이거 시계 쓰고 다 네. 쓰거든요. 아, 한번 이거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네. 갤럭시로 넘어가거나 화웨이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못 넘어가요. 네. 예, 그냥 지금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브랜드 강력한 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죠. 없어요. 네. 예. 그 두 번째 꾸준한 아이폰 판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좀 화웨이가 나타나고. 컴백을 했고 네. 지금 중국에서 애플이 생각보다 판매가 되는 게 슬로우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교체 잘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직도 견고하기는 한데 소프트웨어가 잘 되려면 어쨌든 아이폰 유저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아이폰 유저들이 아직도 많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더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화웨이가 버티고 있고 슬로우 됐다. 슬로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요. 지금 누가 되든 다음 대선에 누가 되든 중국을 계속 공격할 것 같은데 중국이 막 얻어맞다가 나도 반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두 회사. 애플, 테슬라. 매출 비중이 한 20% 돼요. 애플이 그 중국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좀 불안한 거죠. 누가 대선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조금 중국이랑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애플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금 오르고 이렇게 됐던 게 많이 빠진 거가 AI 때문에 많이 빠졌고 오른 것도 AI 때문에 올랐어요. 자, 워렌 버핏 리스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자, AI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럼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근데 지금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50%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겠네요. 큰일 나죠. 그럼 비중을 줄여야죠. 그래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계좌에서 지금 비중이 한 20% 되나 이제? 네, 이제 많이 지금 줄인 상태죠. 근데 여전히 애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량 매도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였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 정리하고 조금 더 다음 타이밍 기다려보자. 뭐 요 정도 의미가 아닐까. 네네. 예, 결국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버핏도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는 팔았고 네. 젠슨 황도 엔비디아를 팔았어요. 네. 걔네들을 사요. 그럼 지금 구해조업을 보는 시청자분들, 네. 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정말 별 무탈 없이 스무스하게 올랐어요. 4월 달에 물론 잠시 출렁였지만 이 출렁이는 것도 그냥 출렁하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올라갔죠. 8월 5일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유. 상반기랑 하반기랑 제일 다른 건 뭐냐면 상반기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금리가 높으면 모든 기업들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조금 구해줘 월부처럼 구해줘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죠. 어떤 구세주? AI. 그러면 AI에 집중 하니까 다 돈이 AI로 갔어요. 근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금리가 이제 인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금리에 신음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잖아요. 주식도 아이고 살았다면 살짝 오를까요? 팍 오를까요? 팍 오르겠죠. 네, 팍 올라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AI만 투자를 했었는데 하반기는 AI도 투자하고 그렇게 고금리에 신음했던 주식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하니까 자금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AI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도 너무 심해지고 네. 방향성도 없어요. 물론 AI는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버블까지 갈 거라고 제가 지금 1년 반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모든 기업, 대기업들이 다 정말 거의 뭐 목숨 걸고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이 투자와 이런 것들이 버블까지 갈 판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금 하반기만 봤을 때는 그래도 AI 관련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조금 변곡점이 좀 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반기는 AI만 투자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하반기는 AI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AI에만 지금 자금이 쏠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워낙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반등을 할랑말랑 할 때 이제 제가 좀 쓴 건데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막 엔비디아 이런 것들 지금 끝물인가 지금 계속 가져가도 되나 막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2개에 걸쳐 가지고 제가 좀 작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AI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간에 잠깐의 부침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이번 판은 AI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네, 그런 좀 내용으로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칼럼 하단에 있던 것들을 고스란히 고정 댓글에 넣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주식의 재무제표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는 법이거든요.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 첨부 파일에 누르시면은 지금 권 선생님이 적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이 지금 200년 동안 올랐거든요. 이게 200년이다 보니까 요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하락이 아마 이때야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이때 난리 막 이랬을 거예요. 이때는 와 이때 대공황 거의 그 수준일 텐데 뭐 이때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최근에 뭐 코로나 뭐 이럴 때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식 관련해 가지고 막 걱정 막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어쨌든 상승은 메가트렌드가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고 이 메가트렌드가 AI와 아직은 지금 많이 사업화가 안 됐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지금 시장을 다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판은 또 미국이 다 먹는 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요 기울기, 요 속도로 지금 미국 주식이 상승을 했는데 최소한 이 기울기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기울기대로 비슷하게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이 미국이 다 먹는 판이라면 한번 기울기를 조금 위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반기에 혹시라도 막 AI 관련된 종목들 막 이제 AI 진짜 끝이다 해가지고 막 하락하고 하더라도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래도 좀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이번 지금 상승장에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메가트렌드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잡고 있고 그 안에 AI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잡고 있으니 그쵸.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고수들이 사고 파는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남들 팔 때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 살 때 팔지도 않아요. 남들이 사기 시작할 때 사고 남들이 팔기 시작할 때 팔아요. 왜냐하면 자 남들이 팔 때 사라고 하는데 지금 남들이 팔았던 거 생각해보면 카카오 지금 다 팔았으니까 저 주가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언제 사요? 중간에 아마 샀으면 다 물렸을 거예요. 그러네요. 남들이 지금 다 사고 있는데 엔비디아 막 올라갔으니까 다 샀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간에 팔면 수익 어떻게 내요? 못 내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는 초입에서 사고 내려가는 초입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을 할 때 바닥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이거 관심 있으신 것도 결국엔 지금 바닥을 지금 맞추려는 지금 생각을 저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은 누구도 모르고 꼭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탈출할 때 그 시그널은 좀 포착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경우도 생겨요. 없는 경우는 제가 그 최애 관심 리스트에 넣습니다. 계속 오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고점에 어떻게 팔아요? 몰라요. 그런데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전고점 못 들고 좀 내려가기 막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다시 좀 찾아보는 거예요. 막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나? 혹시 뭐 매출이와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나? 뭐 마진이 좀 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막 판단을 좀 하고 빨리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반발자국 정도만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먼저 움직였다가 이제 크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찾아보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액션을 취하는 네. 좀 부지런하게 좀 주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건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 3일 전에 올라온 거예요. 또 똑같이 3일 전에 주식으로 부자 될 생각 하지 마라. 뭐 완전 반대 얘기죠? 네. 그럼 도대체 평범한 사람은 주식으로 부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부자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락장을 내가 견딜 수 있나? 못 견디나? 막 급등하는 주식을 내가 배 아파하나? 그냥 넘길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제 예시를 좀 들자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냥 알아서 그냥 책 읽고 투자하고 이러다가 투자 동아리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가치 투자 동아리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워렌 버핏부터 해서 막 그 가치 투자 대가들 얘기를 막 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 정답이야 해가지고 엄청 공부했어요. 엄청 공부했는데 수익이 안 나요.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것도 꽤 오래 공부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지? 어떨 때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여러 번 이제 수정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아, 나는 모멘텀 투자해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좌의 수익률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 이거구나, 나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고 안 좋다고 하니까 팔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전 한 9시 정도에 아무도 없는 커피숍에 가서 종이와 펜 하나 갖고 정말 진솔하게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네, 주식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사람인지를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그거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뒤에 또 가요. 그 종이를 갖고. 그러면 이건 이거 아니야. 이러면 이건 지우고. 한 달 전에 동우가 거짓말한 거였어. 맞아요. 그렇게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하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배 아프고 막 심술나고,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의 본성이고 그게 나거든요. 그치. 그러면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 아프고 그래?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야 돼. 뭐 작전주가 있어. 뭐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으면 그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투자하고 빨리 나오세요. 아예 그게 나아요. 그냥 누구 투자해서 막 배 아파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라. 판단을 해라. 메타인지를 키워라.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쉬운 종목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 간단한 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죠. 네, 지금 사업부가 너무 많잖아요. 네. 반도체 어떻게 알아? 그런데 넷플릭스는 좀 쉬워요. 하나니까. 하나니까. 구독료. 네, 구독료. 지금 광고 이제 시작하는데 광고도 매출 비중 얼마 안 되거든요.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코스트코 물건 파는 게 다른데 이익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그 월 회원비 내잖아요. 그게 사실상 이익의 70%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비즈니스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이런 회사 좋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돈 버네. 그러면서 조금씩 복잡한 기업들로 넘어가면 되고 하다가 어렵잖아요? 그만두세요. 안 해도 돼요.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분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들만 하시면 되고 그 전 단계에서는 쉬운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부터 좀 먼저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이트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기본적인 재무제표들은 야후 파이낸스. 네, 야후 파이낸스에 사실 다 있어요. investing.com이라는 데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여기서 그냥 파이낸셜 들어가면 뭐 다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차트로도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진짜 공부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찍었던 강의에서도 사실 다 어디에서 뭐 찾아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강의들 한번 활용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월부에서 뭐 제가 찍은 강의를 이제 들으셔도 된다. 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일반 빅테크 그리고 뭐 엔비디아 상반기 때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와 계속 오르네 돈이 복사가 되네 약간 편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최근의 변동성을 보시면서 쉽지 않네 굉장히 어렵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주식으로 돈 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반기가 좀 특별했던 기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니까 뭐 이건 그냥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것 때문에 주식이 무섭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뭐 하락폭을 좀 줄인다거나 조금 더 괜찮은 좀 종목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재미있게 저는 좀 이 주식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미라는 게 종목 공부하고 이러는데 막 짜증나고 막 무슨 얘기 들었는데 애플이 뭐라고 워렌 버핏 나 관심도 없어 이러면 투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재밌고 마치 그냥 인스타 보듯이 넷플릭스 보듯이 이런 기사 보는 것도 재밌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도 자기의 주식의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두 다 잘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네, 응원을 꼭 드리겠습니다.